반갑습니다. 스카리아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그 넘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차주분 중에 화물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도 2대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개별 화물, 일반 화물, 법인 화물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 날 때 한번 넘버에 대해서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힘들게 자료를 준비하고 지금 영상을 몇 번째 찍고 있어요. 제가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넘버 여기 들어보셨죠? 법인 넘버, 개별 넘버, 용달, 일반 화물이 조금 생소하실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용 넘버는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운송 법인 넘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인 넘버죠. 그리고 개별 화물, 5톤 미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란색 넘버입니다. 그리고 일반 화물, 일반 운송 사업 넘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노란색 넘버는 5톤 미만을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 자체가 없습니다. 넘버 자체가 원칙적으로 다 국가 소유인데 국가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운송법인의 관리에 대한 위탁을 맡겨 가지고 지금 있는 게 다 노란색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법인 넘버 가장 많이 쓰시죠. 저희가 이제 넘버 값을 주고 TOB를 내고 매달 지입료를 내면서 법인에서 관리를 해주죠. 그렇게 쓰는 넘버가 운송법인 넘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넘버라고도 하고요. 지입 넘버라고도 하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 자가 물량 운송하시는 작은 탑차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입이라는 개념이 저희하고 틀리죠. 저희는 지입이라 하면 그냥 넘버를 임대해서 쓰고 위수탁 계약을 맺는 거를 단순하게 지입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집에 넘버를 달고 그 집에 일을 하는 것을 지입이라 하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입이 조금 더 용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정확한 지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자가 물량 자체를 운송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입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졌는데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지입 넘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입이 조금 더 정확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화물,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5톤을 초과하지 않는 5톤 미만의 일반적으로 2.5톤, 3.5톤, 4.5톤 넘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개별 화물입니다. 그리고 1톤은 보통 용달이라 그러죠.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개별 화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5톤을 초과한 차인데 개별 화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이제 명칭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화물, 정확한 명칭으로는 일반 화물 넘버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에 관련된 넘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노란색 넘버는 5톤 이상은 개인이 소유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련 법령을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내용 보시면 2004년 1월 20일 날 발령된 부칙을 보시면 정확한 설명이 있는데요. 법령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04년 1월 20일 날 화물운송법에서 부칙으로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에 시행된 거는 쭉 넘어가시고요. 저희는 지금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보시면 요거부터 볼게요.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이 말은 이 이전에는 5대 이상이 있어야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 중 1월 20일 이전에 돼야 됩니다. 2004년 1월 20일 부칙이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의 명의 신탁 및 유스탁 계약을 해지하고 당의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요게 보시면 하는 자는 제3조 5항 1호, 요게 뭐냐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허가해주는 기준 대수가 5대라는 말입니다. 요게 1호 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의 허가 신청자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 말하고 이 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위에 말하는 이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을 말하는데 지금 법인도 법이 바뀌어서 한 대짜리 법인이 가능하죠. 한 대짜리 법인이 가능하고 지금 밑에서 말하는 한 대짜리 법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한 대짜리 개인 사업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하고 뭐 법인 남발하고 구분 짓기는 어렵고요. 한 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화물운송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는 저희가 개별이라는 개념의 남바가 되는 거고요. 그거 이제 법인으로 돼 있으면 이제 화물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차주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별 화물을 가지고 법인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로 다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해서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법인에 넣었을 때는 이후에 다시 개인 사업자로 넘버를 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개별 화물은 법인을 만들 수가 있고 다시 법인에 있는 남바를 개별 화물로 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별 화물, 법인 화물 개념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개념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총량제로 묶이는 기간이었는데 총량제로 묶이기 전에는 저희 차주분들이 법인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 법인에 갔다가 제가 필요하면 이쪽 법인에도 갔다가 할 수 있었는데 총량제로 묶이고 나서 그게 힘들어졌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가지고도 운송사업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서도 운송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개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개별 화물, 법인 화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는데 뭐 이해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내용이 간단하다 보니까 제가 뭐 좋은 법인의 남바를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지 5가지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남바를 달고 나면 업무 처리가 빨라야 됩니다. 등록도 빨리 해주고 뭐 보험 넣어도 처리도 빨리 해주고 부탁하는 것도 빨리 해주는 법인이 제일 좋죠. 빨리 해주면서 비용도 투명하게 받는 법인이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법인을 선택하시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남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업무 처리를 잘해주는 법인인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정 대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규모가 작다 보면 뭐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대수, 최소 제가 봤을 때는 100대 정도 이상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보면 법인 설립 날짜 있죠. 개업 연월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보통 뿌리 깊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설립 날짜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오래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법인을 유지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 날짜를 확인하면 좋고요. 자가 운송을 하는 회사의 남바를 달면 좋습니다. 뭐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임료를 받고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운영의 기본적인 주체는 자기들이 물량 운송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바 가격이라든지 이런 지임료에 대해서 크게 이런 간섭을 안 하는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아마 자가운송하는 법인들은 크게 상관을 안 하니까 자가운송 법인을 선택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 평판을 들어야죠. 그게 친한 영업사원이 있다든지
주변에 뭐 하물업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뭐 A 법인을 남바를 달고 싶다. 그럼 A 법인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시고 판단하시면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판단해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업무 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5가지 유의하셔가지고 법인 남바를 선택하시면 큰 실패 없이 좋은 법인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 남바를 달거나 개별 남바를 달 때, 일반 화물 남바죠. 달 때 어느 게 좋은지,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뭐 장단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카니아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